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 1명을 구하기 위해 카타르 해군, 공군까지 총동원된 상황. 2. 이집트 FA50 계약, 무언가 이상하다. 3. 대만 TSMC 최고 기술자들 한국으로 단체 귀화 신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카타르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원동력은 한국 기업들이 카타르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훌륭하게 충족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대량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기존에 수주한 물량 외에도 표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보다 1.5배 큰 맞춤형 선박을 긴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카타르의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카타르 간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 에너지 측은 한국 조선사들의 QMAX급으로 불리는 26만 3천 터부터 26만 5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LNG 운반선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카타르 항만에 접안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LNG 운반선으로 대형 LNG 운반선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 급보다 50% 나큰 규모입니다. 카타르는 지난 2020년 국내 조선 3사에 미리 예약한 151척 규모의 선박 건조 여력을 활용해 지난해까지 한국 조선소에 60척 가까운 LNG선을 발주했는데요. 카타르는 QMAX급 모델을 6터부터 12척 정도 건조해 15년 전에 제작한 구형 QMAX급 모델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가 이처럼 한국 조선사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LNG선을 요청한 이유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건조 능력이 포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카타르가 요청한 QMAX급 LNG 운반선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배를 접안할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Q클래스급 선박은 2000년대 이후로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계는 카타르의 QMAX급 건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해 수익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척에 불과한 QMAX급 모델을 건조하려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카타르도 이들 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클래스급은 화물창이 크기가 더 커서 표준형 대비 본행제 부착 등 내부 마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선종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과 배의 크기가 유사해 공간적 제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카타르 측이 선가들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추세입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16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2026년 11월 납기에 20만의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하면서 척당 2억 6,100만 달러의 높은 가격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카타르로서는 자신들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선가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대형 LNG선 선가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 국내 조선업계의 2차 선박 주문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의 LNG선 2차 물량 협상은 40척 이상, 총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 100여 척 규모 LNG 운반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물량으로 총 65척이 계약됐는데 이 중 한국이 54척을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선가가 인상돼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지난 2020년 처음 슬롯을 예약했을 당시 LNG선 가격은 2억 달러를 훨씬 밑돌았지만 지난해 계약된 LNG선 선가는 약 2억 1,500만 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LNG선 신조 선가로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조선사에는 현재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와 관련해 38개의 슬롯이 예약된 상태인데요. 국내 조선사에 3년치 주문량이 쌓이면서 선주들이 슬롯부터 예약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한국조선을 대표하는 빅3는 기술력을 토대로 카타르 프로젝트의 2차 물량을 사수할 방침입니다. 최근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은 조선 분야를 넘어 확장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출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노스5, 녹이 진행하는 알샤인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입찰 규모는 최소 6조 6천억 원에 달해 산 세계 조선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알샤인 유전은 카타르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걸프 해역에 있는데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카타르의 노스돔 가스전 안에 있으며 현재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달과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 QP2 합작사를 설립해 개발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조선해양은 3번과 4번 패키지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번 패키지는 라이저 플랫폼 하부 구조물과 상부 설비를 건설하고 두 시설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4번 패키지는 중앙 처리 플랫폼의 갑판과 하부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타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아주 우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K-POP부터 게임까지 카타르에서 한국 문화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카타르 도하 루사일 다목적 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KPO 앰퍼샌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티켓값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KPOP뿐 아니라 한국게임 역시 카타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월 평균 $76. 카타르가 지난해 한국게임 이용 시 지출했던 비용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월 $68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평균 한국게임 이용 비용 가운데 카타르 국민들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게임 이용자들이 K게임을 즐기는 주된 이유를 물으면 이용하기에 흥미롭고 재미있어 주변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과 산업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최근 큰 화제가 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카타르 현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는데요. 지난 4월 23일 밤 카타르 도하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서 한국인 2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고를 받은 카타르 내무부는 공군, 해군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일대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에 바닷물에 떠있던 한국인 선원을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한국 선원은 바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부유물을 잡고 동안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카타르 내무부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카타르 내무부는 헬기와 군함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고 구조된 한국인은 곧바로 도하의 하마드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 선원이 장시간 바닷물 속에 있었지만 수온이 27도 수준으로 따뜻했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텼다고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남성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펼친 카타르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 카타르의 노력과 한국인 젊은이의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 거기에 한국 외교관들의 발빠른 대처까지 더해지면서 카타르 현지에서 기적 같은 미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화위복으로 카타르 국민들에게 한국이 좀 더 친밀하게 각인되는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의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 APG-83A4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 APG-83A4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에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UN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2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I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2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 라고 외쳤던 대만이 삼성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은 곧 TSMC, TSMC가 곧 대만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국도 더 이상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21일에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이 돈을 빌려주고 네덜란드의 필립스도 조금 투자를 하며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등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어느 분야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당시 대만 정부 산하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모리스 창, 장충모 박사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설계부터 제조까지 도맡아 했던 다른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를 설득해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는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나죠.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천명하자 대만은 삼성이 절대 TSMC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삼성이 무서웠는지 대만은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만 기업,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궈 타이밍 창업주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 삼성전자를 꺾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혐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변형해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대만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불에 지르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대만 예능 프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TV에 출연해 대놓고 한국 사람이 싫다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위해 대만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TSMC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기술자라 불리는 린준청을 삼성이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에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한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로 삼성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가 세계 꼴찌 기업에서부터 세계 1위에 이르기까지 TSMC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TSMC 내 최고의 기술라자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TSMC가 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린준청이 대만을 배신했다, 삼성을 택하다니 매국노다 등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인데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고급 미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이 TSMC를 욕하며 삼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는
대만 TSMC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미국 국적의 기술자들은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며 이들은 대만에서 강력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비해 TSMC의 임금이 낮다는 것과 대만의 경직된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교육을 받은 한 미국 엔지니어는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TSMC가 대만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TSMC 직원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회의에 대해 불평하는 글을 익명의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TSMC가 기피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현지 시각 포브스는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의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의 직장 순위를 집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회사가 고객을 위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지, 근무 여건이 양호한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임금 수준이 좋은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가 동등한지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IBM이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할 결단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와도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대만의 TSMC와는 달리 삼성은 얼마 전부터 호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사님, 심지어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원도 회장을 만나면 재용님 또는 제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온 미국인 직원들은 신세계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TSMC에서 일할 때는 숨이 턱턱 막혔다. 삼성은 역시 다르다. 세계 1위인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대거 이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대만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 등에 따르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과거 주장했던 80% 수율, 양품 비율을 내지 못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17 바이오닉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 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팻 방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반도체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공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커질 수 있고 발열 등에 취약한데 기존 핀팻 공정으로는 3나노와 같은 초미세 회로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TSMC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갖죠.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로 채널과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방식보다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도 성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해냈습니다. 견계현 사장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핀팻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 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